방위산업에 관심 많은 우리 아재들의 인문학 토크 방산중년당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우리 사랑하는 장항준 감독님 오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준입니다. 우리는 방산중단단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위해 여기에 모였지. 함께 펼치는 K방산의 꿈을 위해 장항준 감독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랜만이죠. 항상 이렇게 네. 정영진 씨 눈 감으신 모습 생각하면서 네.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도 뭐 장 감독님 뵙고 싶고 참 그동안 세월이 너무 야속해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굳이 네. 아까 저기 이치욱 PD가 이거 제목은 아직 가제 미정이니까 네.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이런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네, 근데 가제지만 저는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방위산업이 사실 우리 한국의 미래를 또 책임질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 너무 잘 되는 사업이잖아요. 잘 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좀 우리나라 방산이 대단해요. 엄청나요. 예. 그러나 그 방산 과연 그냥 우리가 잘 되는 거 지금 산업적으로만 접근할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있어 방산이 중요하고 네. 이 방위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글로벌하게도 꼭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제 광활한 지식의 원천. 사실은 제가 방송에서 여기저기 떠드는 거 다 이분 말씀 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분을 네. 모셔왔습니다. 네네. 네, 지식자판기 우리 정승민 작가님, 정박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방산중단단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위해 여기에 모였지. 함께 펼치는 K방산의 꿈. 우리 장 감독님은 처음 뵙죠. 뵙죠. 오늘 처음 뵙죠. 오늘 처음 네, 뵙고. 핵심은 뭐냐? 네. 우리 장 감독님이 궁금한 게 있잖아요. 네. 모든 어떤 분야에 어떤 지식도 상관없습니다. 네. 아무거나 물어보십시오. 그 정도. 다 전혀 나와요, 아니고 진짜. 전혀 아닙니다. 한번 해봐요. 아무거나 궁금한 거. 그 정도예요? 아니야. 네. 알코올성 치매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술을 안 먹으면 돼. 그건 나도 하겠다. 알코올 심을 어떻게 예방하냐니. 자, 그럼 오늘은 네. 핵심이 네. 우리 방위 사업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 무기 체계나 이런 것들이 동서양이 말입니다. 네.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진화를 해왔어요. 네. 네. 동양의 무기 체계 혹은 전술 이런 것들이 아예 다른 체계로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냥 형님이랑 얘기 더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 너 정방님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정방님과 함께 네. 동서양은 어떻게 다르게 발전해왔고 왜 네. 다르게 발전했는지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네. 자, 일단 동양의 무기체계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 동양의 무기 체계? 네, 아니면 전술 전략 아무거나 아는 거 다 얘기해봐요. 일단은 동양의 이 병법 그리고 아주 유명한 손자병법이 있죠. 그렇죠. 네, 손자병법은 지금도 뭐 이 부대 안에서 장교들이 많이 보는 책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손자병법 누가 쓴지는 아시죠? 손자가 썼죠. 아유, 손자. 정확하십니다. 그냥 손자가 아니고 네, 안 할게. 손자라고 할 때 손자는 단순히 그냥 한 명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부터 정방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손자가 한 명이 아니야? 아니죠. 보통은 이제 손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지. 네, 손무는 기본적으로 우리 춘추 전국 시대 네. 공자님하고 같이 활동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자님이 기원전 6세기에 주로 활동을 하셨고 네. 5세기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손무 같은 경우가 그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어요. 고향은 제나라. 제나라. 지금의 중국 산동성이죠. 손무가 네. 당시 이제 춘추 시대에 네. 아주 이제 중국에 수백 개 나라가 있었는데 전쟁이 엄청 많았던 시절. 계속 전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전국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전쟁하는 나라들의 시대였다. 그 정도로 전쟁을 많이 네. 했죠. 전국이 또 그냥 대한민국 전국 뭐 이런 건 줄 알았죠? 춘추 전국 시대 할 때 전국? 그게 아니에요? 배틀. 전투할 네, 때 전쟁의 전자. 그거예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그 지도 뭐 전국 지도 할 때 그 전국이 아니고 전쟁하는 나라들. 알겠어요. 언제 한 거예요? 이거 저요? 전국이고. 2초 전에 방금 들었죠. 예. 그렇게 이제 전국 시대에 네. 당시 이제 우리 오월동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오월동주.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들이 완전히 서로 형님. 뭐야? 오나라 월라 사람들이 뭘 했어? 오월동주. 형님,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진행이 안 돼요. 형님은 근데 지금 내가 볼 땐 5월 매일로 알았던 것 같아. 맞죠? 자, 아니에요? 자, 오나라 월나라. 월나라가 같을 동자, 배주자, 같은 배를 탔다, 한 배를 탔다 이런 뜻입니다, 형님. 네네. 서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도 네. 원수지간이라도 네. 한 배를 탄 이상 같이 협조할 수밖에 없다. 야. 그래서
적과의 동침 이럴 때 오, 5월 동조라고 예, 하죠. 예. 네. 그때 이제 오나라 왕 함려에게서 스카웃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나라 왕이 이제 이 손무를 불러가지고 자 당신이 우리 군대를 최강 군대로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시녀들 네. 그때 왕이니까 시녀가 많을 거지 않습니까? 예. 이 시녀들을 데리고 군대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느냐? 시녀들을 시녀들. 그럼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자들 아니에요. 시녀들. 그리고 이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네. 또 아주 말도 안 듣고. 말도 안 듣고 예. 자 그 와중에 손무가 하루겠다 되는 거죠. 자 손무가 그렇게 해가지고 시녀 중에 가장 임금이 총애하는 시녀 A, B를 뽑아가지고 각 대장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왕의 명을 받은 지휘관이고 너희들은 나의 명을 부하들에게 전달하는 중간 지휘관이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휘를 하겠다 된 거죠. 자 그래서 북을 치면 앞으로 가고 징을 치면 뒤로 가고 그리고 대열은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지시를 내려요. 네. 다 웃겠죠, 그죠? 네. 그래서 북을 한번 치는데 다 웃고 자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부른 거예요. 네. 중간 지휘관 2명을 불러가지고 자 지금 내가 지휘를 내렸는데 이 지시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 이것은 내가 메시지를 너희들에게 잘못 전달한 책임이 크다. 엎드려 뻗쳐. 아니죠. 그냥 내가 크니까 다시 한 번 더 정확히 전달하겠다. 네.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때는 저렇게 해라. 근데 여전히 또 이제 막 안 되지. 말을 안 듣고 안 되죠. 엉망진창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손모가 딱 나선 거죠. 네. 지금 내가 2번이나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명을 제대로 수명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규율이 안 되니까 이것은 이제 내가 지휘관의 권한으로 적결 처분을 하겠다는 거죠. 적결 처분을 하겠다. 직결 처분을 한다고.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란 거죠. 네. 그래서 왕이 개입해가지고 야, 니 지금 내가 가장 총애하는 시녀들이고 이제 이만하면 됐으니까 좀 그만두자 이러는데요. 네. 그때 손무가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장수는 네. 왕의 명령을 딱 받아가지고 전쟁터에 나선 이상 임금의 명령이라도 듣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죠. 내가 전투를 하는 동안에는. 그래서 위험한 이것은 거라는데? 네, 더 이상 내가 왕이라도 난 듣지 못한다. 바로 목을 베어버렸단 말이죠. 와. 그런 다음에 다시 시녀 AU를 뽑아가지고 다시 또 그때 또 확실히 섰겠는데?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돼버린 거죠. 그때 딱 이제 손무가 보고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부대는 불에 뛰어들어라 해도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어라 해도 물에 뛰어듭니다. 최강의 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야. 이렇게 했죠. 결국 왕명을 딱 정확히 지킨 게 돼버리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손무라는 분이 이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는 혹은 뭐 전략으로 이렇게 구체화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하던 분이고 네. 그분이 이제 여러 실제 전투에서 있을 일들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이제 손자병법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무가 그 바로 오나라 왕 함려를 도와가지고 네. 오나라가 이제 지금의 양쯔강 네. 장강 하류 쪽에 있는 나라였는데 아주 이제 국력을 넓히는데 기여를 했죠. 그래서 오나라 국력을 아주 떨쳤는데 그 이후로 이제 손무에 관한 기록은 안 나와요. 이제 네. 역사에는 안 나오고 네. 사라졌고 그 이후에 이제 손자병법을 지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100년 뒤에 이제 손무의 집안의 후손이 손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손빈 같은 경우도 결국 또 나중에 유명한 이제 그 병법가가 되었고. 아, 손빈. 네, 그래서 그 두 명을 합쳐서 뭐냐 손자병법이라 하기도 하고. 아. 최근에 이제 나온 이제 연구에 따르면 이 손빈이 지은 병법이 따로 나왔다는 거죠. 네. 손빈 병법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애초 이제 할아버지 손모가 지은 거를 이렇게 손자병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뭐 이게 어떤 특정 개인이 지었다기보다는 대대로 많은 사람들 집단 지성이 발휘된 거 아닌가? 그걸 그냥 이렇게 보고 정리하고 엮은 거다. 그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쵸, 뭐 쓰다가 보면은, 저기가 더 좋기도 하고, 네. 그럼 또 바꾸기도 하고. 그 손빈이 또 유명합니다. 이제 직접 막 부대 지휘를 하면서 뭐 여러 군 전략 같은 것들 또 네. 세운 분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유명한 이제 삼사법이라고 하죠. 삼사법.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빨리 달린 말이 있고 네. 중간 정도 달린 말이 있고 가장 느리게 달린 말이 있다. 네. 이 말 세 마리를 가지고 네. 상대 말하고 경주를 할 때 아. 무조건 이기는 필승 방법이 있다 이거죠. 오. 자, 요거 한번 맞춰봐요. 자, 말 세 마리가 있어. 네. 저쪽도 세 마리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예, 그래서 세 마리를 대결을 시킬 거예요. 그렇죠. 상대도 빠른 말, 중간 말, 뭐 느린 그렇죠. 말이 있을 네. 테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겨요? 자, 그러면 1대1로 계속 하는 거예요, 세 그렇죠. 번은. 그렇죠. 3세판에 2판 이기면 이기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무조건 이겨? 일단 저쪽에서 제일 잘 달리는 말, 네. 하고, 우리 쪽에 제일 못 달리는 말을 붙여요. 네, 네. 대진을 붙여. 네. 그럼 이건 어차피 진 그냥 게임이니까. 진 게임이니까 그냥 오케이. 끝내고, 그러면 이쪽에 그 다음 경기가 훨씬 유리해지지. 우리가 반드시 1승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네. 잔머리 잘 굴리시네. 맞는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 맞아요. 상대 제일 강한 말에서 네. 아마 우리 그렇죠. 제일 약한 말 보내고 상대 중간 말 하면 우리는 잘하는 말, 상대 못하는 말 하면 우리 중간 말. 네, 그렇지. 예. 오,
형님 어? 좀 치시는데? 아, 그걸 3사법이라고 합니까? 아, 필승 카드죠. 필승 네. 카드. 네. 그걸로 좀 많이 유명하죠. 아, 요즘 네. 이제 야구할 때도 아마 선발 누구 내보내냐에 따라서. 아, 그렇죠. 예. 근데 간혹 진짜 우리 팀이 전혀 기대 안 했던 투수가 맞아. 완투승을 하는 때도 있어요. 간혹. 네. 이제 보통 근데 손자병법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런 우연과 확률보다는 철저한 계산. 네. 그래서 손자병법이 제일 유명한 말이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 백전 불태라고 백승이다. 하죠. 백전 백승 아니에요? 아닙니다. 백승이 아니고 네.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 아니에요? 네, 네. 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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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간 그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네. 지지 않는다. 네, 그렇죠. 네. 위태로워지지 않는 네. 거죠. 오, 지피지기 백전백승으로 알고 있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3사법으로 네. 어디 팀과 지식 배틀을 하면 우리는 상대방이 최고 나올 때 무조건 형님을 내보낼 거예요. 그 다음엔 내가 나가고 상대점 못하는데 내가 이기고 그 다음에 우리 정강님을 맨 필승 카드로 내보낼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해 바로 되시죠? 네, 전략은 좋은 전략이라고 예, 생각해요. 무조건 이기니까. 네, 이렇게 네.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손자병법의 그 기본 철학이랄까 네. 여기서는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이란 것들을 도박과 확률로 보지 않습니다. 아. 전쟁은 철저하게 계산하고 생산을 따지고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반드시 전쟁을 시작할 때 이미 이겨놔야 되는 거예요. 승전을 하고 나서 구전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병력을 일단 많이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조건 대군 앞에는 어떤 병법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병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필승 카드는 먼저 무조건 병력을 많이 모아요. 물량을 먼저 확보해야 그렇죠. 돼요. 그 병력을 유지하려면 또 배급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오. 네, 네, 네. 보급선. 오호. 그 과거나 현대나 그 보급선이 아. 네, 항상 그러면 수세에 몰린 쪽에서 보급선을 끊으려고 그러는 선쪽. 네, 병창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 이 뭐야? 이순신 장군이 뭘 한 거야? 바다에서 보급로를 끊어버린 거죠. 아유, 오. 네. 몇 달 사이에 형님 많이 발전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오늘만을 벼르고 벼렀습니다. 제가 정용진을 내가 벼르고 벼른 결과가 지금 이건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아, 형님 저 군대 특기 뭐였어요? 저는 방이에요. 진짜 방위사업총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네, 인물 아닙니까? 아니 여튼 중요한 건 물량이다. 요게 이제 필승 전략이고, 네. 네. 요 반대로 가면 이제 필패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보죠. 우리가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우고 네. 나는 아는데 적을 모른다. 그런 나는 알고 있는데 경우도 적을 있죠. 모른다. 그런 네.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고 봐요. 아, 근데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른다. 그럼 그럼 항상 위태로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나를 일단 알고 적을 알아야 되는데 적을 알려면 근데 아는 방법이 이제 지금이야 뭐 위성도 띄우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네. 해킹도 하고. 예전에는 알려면 적을 알려면 뭘 씁니까? 가장 이제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결국 알려면 가장 핵심이 결국 사람을 보내는 알아야 되거든요. 아, 사람을 간첩, 보내야 간첩. 돼요. 그럼 간첩이죠. 첩자. 용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예 손자병법 13편 중에 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용간. 간첩을 활용하는 방법. 이게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핵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간첩. 그래서 왜 간첩 잡으면 엄청 포상을 해주는 게 그 네. 간첩이 적에게 그치. 가져다줄 정보가 어마어마한 네. 가치를 가지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간첩을 잡으면 뭐냐면 간첩을 잡으면 이 간첩한테 네. 간첩을 보낸 저쪽의 정보를 또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아. 간첩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크게 이제 손자병법에 쓴 간첩의 종류를 한 여러 가지 나누고 있는데 네네. 첫 번째가 향간이에요. 향간. 향간. 향간? 그 나라 사람, 그 마을 사람을 포섭하는 거죠. 아. 그게 향간이고 일반 사람들을 포섭한다. 그 의심을 안 받겠네.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내간. 내간.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좀 고급 관리랄까. 아. 그 나라의 어떤 오. 그 여러 가지 관료랄까 군인이랄까 이걸 포섭하는 것들이 되겠죠. 요거는 좀 힘든. 그렇죠. 좀 이게 있겠네요. 예를 들어 예전에 동독에서는 네. 그 오퍼레이션 로미오 해가지고 로미오 작전이라는 걸 썼어요. 예. 그래서 아주 고위 정치인이나 관료의 여비서들을 아. 미남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포섭을 했던 미남계요? 미남계죠. 미남을 동원해가지고 그 여비서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아.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정보를 빼앗던 거죠. 야, 직접 그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한테 가는 게 아니고. 비서만 딱 잡으면 되는 거죠. 와. 그 정도로 그 당시 마르쿠스 볼프라고 동독 그 정보기관 슈타지의 총책임자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동독에 한 4,000명의 고정 간첩을 포섭을 했고 그리고 동독 의회 있죠. 아니 서독 의회 있죠. 네, 서독의 서독 의회에 교섭 단체를 만들 정도 정신을 다 포섭했다는 거죠. 와. 교섭 단체를 만들 정도. 와. 그래서 이제 통일되고 나서 네. 결국 재판에 들어갔는데 다 밝혀지면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집행유예 받고 다 끝나는 걸로 서로 좋게 헤어졌죠. 야. 근데 여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항상 이게 늘 신기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뭐 어쨌든 뭐 질문하는 역할이기도 하고 그냥 질문 써 있는 것도 있기도 한데 우리 정박님은 본인이 그냥 끄적끄적 이렇게 나와서 하시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뭐 팩트 체크 좀 해봐요. 몇 개는 지어낸 걸 수도 있어.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아 근데 내간까지 이야기 드렸는데 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반간이라고 하죠. 반간. 이중 간첩. 아. 저게 간첩을 잡아서 우리가 포섭을 하면 된다. 그게 최고라는. 요게 최고지. 네네. 네. 근데 이거 하기가 진짜 어렵겠다. 그렇죠. 우리가 또 거짓 정보를 저쪽에 맞습니다. 네. 아, 그게 엄청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요 이제 적의 간첩을 이제 적은 여전히 우리 간첩이라 믿고 근데 우리가 포섭해서 계속 정보를 흘려버리면 우리의 의도를 관철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중첩자 같은 거죠. 네네. 네. 요 반간이 가장 핵심이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사간이 있어요. 사간은 뭐냐면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적에게 흘려주는 간첩. 그걸 사간이라고 하고 네. 생간은 이제 우리 간첩을 보내가지고 굉장히 그 필요한 네. 생각이죠. 네. 그렇죠. 우리 첩자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염탐 활동을 하고 우리 돌아와가지고 무사히 돌아와서 요게 이제 보고를 우리가 하는 생각하는 고전적인 간첩. 맞습니다. 네. 거예요. 크게 한 5가지 종류로 손자병법 나누고 있습니다. 야, 그게 전략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네요. 다 그렇게까지 세분화시켜서. 이 결국 사실 손자병법은 네. 우리가 볼 때는 병법이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다룬 것 같은데 손자병법의 핵심은 전쟁을 어떻게 하면 안 해야 된다고 보는 책이에요. 전쟁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해야 된다고 봐요. 네네. 왜냐하면 전쟁은 잘못하면 국가의 존망의 길이 열려 있다 이거죠. 잘못하면 망하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을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하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으냐. 네. 그래서 손자병법에서는 백전백승이 좋은 게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고도 병력을 굴복시키는 게 최고의 그러니까 승리라고. 전쟁을 안 하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하. 좋은 무기, 그렇죠. 좋은 병사, 숙련된 어떤 병사들이 있어야 저네들은 한 번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런 이제 생각. 억지력이죠. 예. 이쪽을 잘못 건드리면 그 보복을 받으면 우리가 끝장난다. 이런 억지력을 갖춰주는 게 사실 또 그런 맞습니다. 불과 한 30-40분 사이에 우리 장 감독님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뭔가 굉장히 뿌듯하고 네. 뭔가 어깨가 올라간 느낌. 어때 정박님과 함께 한다면? 나랑 맞으시는 분 같아요. 진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동양의 어떤 그 방위 사업과 서양의 어떤 그 방위에 대한 철학이 약간 좀 다릅니까 혹시? 동양 쪽은? 예, 그러니까 이 동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자병법은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전쟁을 하지 마라. 그리고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이기고 해라. 아니 졸속이 좋다는 거야.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좋다. 좀 서툴러도 속도. 왜냐하면 전쟁이 늦어지면 온갖 이제 백성들이 괴로워지고 민중이 네네네네. 비패지고 그래서 나라가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지, 무조건 그렇지.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끝내고. 김병의 효자 없듯이 긴 전쟁에 버티는 나라는 또 없죠. 그렇죠. 긴병의 대부분 이제 저기 이렇게 절대적인 권력자들이 자기의 힘을 과신해가지고 오랫동안 전쟁을 벌이다가 전장에서 병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역으로 그거에 이제 반발 세력들이 쿠데타로 왕위가 날아가기도 하고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형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요즘 뭐 프로 하세요? 얘가 감탄하는 게 너무 통쾌한 거야. 와,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 사실 진짜 그 지금 말씀대로 그 전쟁은 전쟁은 명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분 없는 전쟁은 그 국가를 멸망시킬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실 동양에서는 이 손자병법도 그렇고 통치자의 덕목, 통치자의 이상적 모델은 뭐냐면 남면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남면. 남쪽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내가 의자를 앉아가지고 왕이 의자를 앉아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남쪽에서 이제 백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백성을 좀 더 잘 살게 할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통치자가 이상형이 아니에요.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전쟁은 뭐냐? 전쟁은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으로 보고 전쟁도 정치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통치자 이상이 알렉산더, 그렇죠. 알렉산드로스, 나폴레옹, 전쟁하는 정복 군주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네. 여기 좀 다르죠.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위인 전기 있잖아요. 위인 전집에 보면 반은
서양의 장군, 아, 그렇죠. 장군, 맞아요. 아니면 황제 이런 사람들, 위인이라는 사람들 우리 기준에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니 메가더, 장군, 아이젠하워 대통령, 뭐 나폴레옹, 한니발, 뭐 다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때는. 그래, 우리는 근데 그러니까 동양 쪽은 조금 그 가치를 좀 다르게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나라들이 아주 많고 쪼개져 있고 계속해서 싸움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정복 군주랄까 네. 싸움을 잘하는 유능한 장수가 리더의 이제 이상형이 되었다면 동양 기본적으로 이제 또 물론 춘추 전국 시대 있고 일종의 분열의 시대도 있습니다만 네네. 중국 대륙만 봐도 통치 시대가 통일의 시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이 강력한 힘이 하나 딱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뭐 우리가 동네에서도 강력한 뭔가 폭력배가 하나 딱 등장한다. 그 왕초가 등장해버리면 나머지 이제 잔챙이들은 그렇죠. 양아치들은 다 조용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런 효과들이 있어가지고 크게 뭐 전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상이 아니라 좀 강력한 중앙 집권이 돼 있으니까 좀 그걸 억누를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약간 그 우리 장 감독님 네. 같은 경우가 그 부부 싸움에 있어서 약간 동양적인 면모가 좀 있어요. 일단 어떠한 경우에도 가능한 싸우지 않는다. 그렇지. 네, 가능한 싸우지 싸우는 게 않고 최고야. 혹여 싸우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끝낸다. 아, 네. 네. 그리고 화난 것 같으면 먼저 사과해요. 싸우지 않고. 그렇지.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들을 우리 장 감독님은 잘 또 구사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저희 와이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면서 살았어요. 네. 제가 화난 것 같다. 그럼 뭔지 모르지만 먼저 사과하고 봐. 네. 제가 때릴 것 같다? 맞습니다. 자리를 떠. 얼마나 편합니까? 손자병법을 몸으로 체화하면서 그 지혜를 실천하고 계시네요. 그 36개 이런 것도 여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 36개. 나옵니다. 이 36개로 직접적으로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공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5배가 많아야 된다고. 아, 저게 병력보다 5배가 5배 많아야 공격을 하고 적의 병력보다 10배가 많으면 포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포위를 해서 완전 진을 말릴 수가 있고 네. 그러면 적의 병력보다 2배가 많으면 그거는 분리해서 공격을 해야 된다고 해요. 분리해서. 바로 정면을 붙이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적이 우리보다 병력이 더 많거나 아니면 대등하다. 그리고 좀 우리가 불리하다 싶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도망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회피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싸움을 붙으라고 안 합니다. 네. 바보지, 바보. 네. 그러니까 물량이 일단 많을 때 싸움을 하는 거지 물량이 적은 상태에서 우연과 확률 도박으로 절대 전쟁하면 안 돼요. 제가 진짜 잘 해온 거네요. 지금 병법에서. 그러니까 백전 불태시잖아요. 그렇죠. 위태롭지가 싸운 적이 없으니까 진 적도 없는 거야. 그리고 나보다 약한 상대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천하무적이시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감독님이 천하무적이시잖아요. 천하에 적이 없으면 최강자입니다. 적을 아무도 만들지 않으니까 천하무적이니까 최강자십니다. 천하무적이라는 네. 게 정말 나를 상대할 그 누구도 없다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와도 싸우지 않으면 그게 천하무적이에요. 천하무적이십니다. 강호의 진정한 천하무적이십니다. 최고시네. 오늘 여러모로 진짜 기분 좋은 날이네요. 천하무적이 됐어요. 천하무적이야. 네. 그 당시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 손자병법이 왕게 있을 때는 그때도 어쨌든 무기 체계나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단순히 이게 사람 많은 거 말고 네. 뭐 예를 들면 뭐 활이 됐든 뭐 창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화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때 방위 산업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뭐 기관 같은 데서 막 무기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중국에 네. 주나라와 네. 이제 은나라가 격돌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나라를 멸망시켰는데 그때는 전차 싸움을 했다고요. 전차. 말에다가 이제 아. 우리가 연결을 해가지고 네. 이동 수레바퀴를 연결해서 활을 쏘는 거죠. 아니면 창을 가지고 한다든지. 아. 근데 그건 평원지대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손자가 활동하던 그 이제 춘추시대 말기쯤 되면 그때는 이제 중국의 양쯔강 지역 개발이 시작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좀 습지도 많고 평원이 아니니까 이런 전차는 더 이상 이제 이용하지 않죠. 그럴 때 이제 보병들, 그 보병을 해야 되니까 보병은 칼과 활과 창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련이랄까 제철이랄까 네. 이런 금속 가공하는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전차가 우리 핵심 전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 또 흑표 전차. 흑표 K9 K9 자주포. 자주포. 좀 잘하시네. 그거 지금 엄청나게 팔리고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예요. 그리고 성능도 가격은 싼데 성능을 인정받은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전에 방위산업 우리나라 방위산업도 좀 뭐 조선이나 고려까지는 뭐 기록이 많지 않을 것 같고 조선시대는 그래도 조금 남아있기는 하죠. 예를 들어 뭐 우리 무기 만드는데 그 신기전 같은 거 만드는데 그 있잖아 이렇게 막 화약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이런 거는 지금의 그 서울 그 시청 옆에 네. 프레스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그 군사 무기들 만든 그래요? 강이었죠. 프레스센터가? 예. 거기서 와. 만들었죠. 아, 그래서 패는 칼보다 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 칼이 무너지고 네. 그 위에 펜이 섰네요. 아, 이거 참 의미 있다. 철학적이다. 그죠? 아, 근데 그 손자병법은 네. 지금의 꼭 뭐 전쟁은 아니더라도 우리 이런 장관님 같은 분들도 좀 읽어도 도움될 만한 그런 책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뭐 이미 다 실천하고 계시니까 그럼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오고. 그 싸움을 하지 말고 싸움을 하더라도 빨리 신속하게 해결을 보고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자리를 떠라. 네. 너무 쉽잖아요. 아, 그래서 동양의 그런 어떤 전쟁 철학 같은 네. 것들은 서양과 조금 구별되는 측면도 네. 좀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동양에서는 유교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네. 법이랄까 형벌로 뭔가 네. 사람을 다스리기보다는 덕이라고 하죠. 예라고 할까. 그래서 이제 맹자는 왕도 정치, 패도 정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무력을 쓰고 전쟁을 하고 이런 걸 아주 핫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임금의 덕과 리더의 어떤 특성으로 교화를 시켜야 된다. 이게 강하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600만 명, 600만 명이 하다 보니까 왕이 큰 권력을 고르거든요. 그것들을 어떤 것들을 비견해가지고 빗대가지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상상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네. 네. 형님 한 두세 달만 더 하시면 저 없어도 되겠는데요, 이제. 있었으면 좋겠어. 혼자는 못해. 산중단단 대한민국 범위 산업을 위해 여기에 모였지 함께 펼치는 K방사대 꿈은